의견이 대립될 때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당론만 결정되면 무조건 전투 병사가 돼가지고 상대당하고 싸우러 나가는 이런 당의 관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지 당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저럴까요? 아마도 거기에는 우리 정치 제도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정치 제도 문제를 국민들이 잘 봐서 아마 개혁해 나가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 문제가 저희들한테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치 제도 중에 하나로 이제 선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4.27 보선도 있었습니다만은 재보선도. 가만히 가보면 처음에는 그 결원자를 뽑기로 하고 선거를 해놓고 모양은 전부 향후 권력 투쟁 또는 권력 구조와 관련이 있는 맞습니다. 이것도 공정성에서 보면은 지적할 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치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골고루 국정에 반영하는 겁니다. 국민의 의사는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의사들을 다 반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중에 추려야 되는데 공정하게 추려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싸움이 막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국민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한 정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저희들이 아마도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게 정당의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의 지도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정당 구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만 되면은 다음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국회의원을 또 할 수 있는데, 다음 공천을 받으려면 결국 당 지도부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당에서 공천을 받지 말고 국민한테 공천을 받거나 지역구에서 국민들이 직접 공천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현상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크고 작은 특권이 지금 국회나 입법기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이 국회와 입법의 그 어떤 공정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마도 저희가 그동안 이 정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당내 민주화를 해왔고, 예전에 보수 정당에서 지금은 상당 부분 국회의원들이 운영하는 정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삼김 시대를 극복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당이 너무 비대하고, 또 국민의 대표들이 정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자체의 당원들이 뽑은 대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개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뽑은 대표는 국민의 대표가 아닌데 국민의 대표들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민주주의에서 지금 한참 국민 대표성 문제에서 논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계속 그 논의를 해가면 좋은 해결책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국민들이 늘 피부에 느끼는 행정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엔 뭐 공직자도 들어갈 것이고 행정의 제도나 또 집행의 현실도 인식을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정 교수님, 먼저 소위 고위공직자들을 이제 국민들이 좀 이렇게 일별해내는 청문회 등을 놓고 보면, 지난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총리, 장관, 내정자, 또 그분들의 삶이 대부분 공직의 삶을 살아온 분들인데, 이 소위 말하는 결격 사유를 보면은 좀 실망스러운 일들을 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공직자들,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일수록 그 준법성 또 뭐 도덕성 이런 게 이제 높은 수준에서 요구되죠. 그리고 당연히 또 그거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짧은 기간에 60여 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이제 소위 이제 압축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정당한 절차를 이제 우리가 지키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목표 달성을 항상 이제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만큼 이제 발전하기도 했지만 절차적인 이제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신문에서 이제 그런 뭐 청문회나 뭐 그런 자진 사퇴 케이스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에 지금 이렇게 지난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완벽한 그야말로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워낙 그렇게 급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지금 하나의 성장통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세대들은 보다 이제 그 좀 더 절차를 강조하고 정당한 그런 공정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이제 성장통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가 후일담으로 그때 그 낭패를 당한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내가 그런 데 갈 줄 알았나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뭐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바도 아니지만 또 정말 돌아보는 부끄러운 우리 시대의 자화상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거 장차관 뽑고 총리 뽑는 게 제도적인 문제가 좀 우리 사회하고 안 맞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된 거, 각종 의혹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의혹은 인사청문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제 FBI에서 이미 다 걸러가지고 나온 분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 나와서 인사청문회를 받는 거죠. 그때는 그 정책 능력을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책 능력은 우리가 검토를 못하고 의혹에 대해서만 지금 의혹을 거론하고 그 의혹에 못 이겨서 퇴장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죠.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장통이기도 한데 이것을 넘어가면 우리가 좋은 총리나 장관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세 분 모두 대학 선생님들이십니다만 요즘 제자들의 이 직장 문제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 채용의 공정성만한 이 시대에 시급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모 장관 가족의 특채 문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 교수님, 이 이른바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현실 인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언론 보도대로라면은 이제 특채 과정에서 이제 그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언론 보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런 이제 사건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 특별 채용 제도 자체에 대한 혹시 그 좀 오해나 그 어떤 위축되는 사례가 있으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특별 채용이라는 제도는 그 이제 또 여기 고시 제도 같은 그런 공개 채용, 물론 공개 채용이죠 모두가. 그런데 특채는 특채대로 필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도 자체의 어떤 문제점으로 우리가 이제 너무 간과하는 것은 곤란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필기 시험 위주의 고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정말로 그 필기 시험을 가지고 선출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한계가 늘 있지요. 그래서 이제 특별 채용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병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제도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제 아울러서 늘 이제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 교수님은 소위 로스쿨의 교수님이신데 이 말씀 들으시고 이 고시 문제에 관하여 또 특별 채용의 어떤 사회적 요청에 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도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고시제도의 여러 가지 장단점에 동감을 합니다. 고시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우리 동양권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가장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는 그런 제도로 정립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기화되고 여러 가지 복잡화되고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